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일단 휴전, 무역합의 내용은 그리고 미국에게 유리한 업종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미중 무역전쟁이 합의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는데 주제는 1단계 무역합의 서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배경을 보면 아직도 끝나지 않은 미중 무역 합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미중이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을 했는데 미국과 중국은 15일 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1단계 무역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18개월 가까이 지속된 무역 분쟁의 휴전을 공식화하였다는 게 가장 큰 의의가 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가 참여한 가운데 1단계 합의 서명식을 개최했다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미국의 반응들이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미국 노동자, 농민 가족에게 경제 정의와 안보의 미래를 전하고 있다. 매우 중요하고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무역 거래를 높이 평가한다. 그는 또한 사람은 현재를 보지만 하늘을 미래를 본다라는 중국 속담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이 넘치는 미래를 만들자 라고 지금 말을 했죠. 그래서 다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백악관 서명식에서 각계 관계자들을 비롯한 마스터카드, 허니웰이 정말 중요한 회사이기도 하고, 또 보잉, 미국 상공회의여서 AIG 보험사, JP 모건 체이스, 포드 등 미국 경제인들에게 잇따라 찬사를 보냈죠. 자, 보세요. 마스터카드가 이번에 그 경제문을 조금 열기 시작을 하면서 마스터카드가 지금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니월 같은 경우는 군수 물자의 중요한 내용이고 전자업계에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또 보잉도 이번에 항공기에 대해서 중국이 사주기로 이번에 얘기가 나왔었고, 상공회에서 마찬가지고 보험사도 이번에 문이 열립니다. JP 모건 체이스, 이게 은행 업계인데 여기도 문이 열려요. 그리고 포드는 자동차 회사죠. 자동차 회사도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 지금 이 경제인들을 찬사를 보냈는데 여기에 왜 이들을 찬사를 보냈는지 우리가 눈여겨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번영이 넘치는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말을 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했는데 2단계 협상 완료 후에 중국에 대한 징벌적 관세 철폐를 약속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1단계 무역 합의 후에 바로 시작하겠다고 밝힌 2단계 협상이 완료 후에 중국에 대한 징벌적 관세 철폐를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 철폐는 2단계가 끝난 다음에 철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지금 이 언급이죠. 이 언급에 대해서 누구도 지금 말이 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회사의 15억 인구의 대규모 중국 시장을 개방해 줄 수 있는 전례 없는 거리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2단계 협상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2단계 협상은 미국 회사가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을 해주겠다라고 지금 말을 한다는 거죠. 특히 그 지적재산권, IP죠. 이 지적재산권과 그리고 중국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 그 회사 구성 비율 같은 것도, 그리고 회사가 진입했을 때 거기에 법적인 조치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냐, 그 문제까지 2단계에 해결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1단계 무역 합의가 무슨 내용이고 또 2단계까지 어떻게 내용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1단계 무역 합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중국의 구매가 있습니다. 중국은 2년간 2천억 달러어치의 미국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 구매를 약속했습니다. 현재 사고 있는 그 수준뿐만 아니라 2천억 달러 이상의 물품을 사준다라는 거죠. 이는 2017년 기준 1860억 달러의 교역량을 뛰어넘고 이만큼 2017년 기준을 보면 1860억 달러의 교역량이 있어요. 물론 2019년도는 이 교역량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이지만
이 교역량을 뛰어넘어서 중국에서 미국 물품을 사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미국 물품에 대해서 거침없이 사줘야 되는데 이게 정말 가능하냐라는 지금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 입장이고 미국 입장으로서는 물건을 계속 대주기만 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좋은, 미국의 입장으로는 좋은 내용이다. 중국 입장으로는 아주 벅찬 내용이다. 이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항공기, 의약품, 산업기계 등 공산품 구매도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이게 2년 동안 777억 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금융 서비스 등 미국의 서비스는 379억 달러, 원유, 액화 천연가스 등 에너지 제품 구매도 524억 달러. 그래서 이 원유와 액화 천연가스가 많이 사게 되면 어느 나라가 지금 힘들어져요? 러시아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원유를 많이 사게 되면 어느 나라가 힘들어지죠? 이란이 많이 힘들어지죠. 그리고 사우디도 힘들어지고 오펙 국가들이 힘들어지는 현재 상황입니다. 물론 그 오펙에서 중동 지방에서 생산되고 있는 석유보다 지금 현재 텍사스산 중진류가 훨씬 더 싼 가격으로 거래가 돼 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국에게도 현재는 이득이라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농산품 분야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분야인데요. 판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미국의 농산물들이 많은 타격을 받았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크게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죠. 중국은 앞으로 2년 동안 콩, 면, 곡류, 육류 등 320억 달러의 농산물을 추가로 구입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추가라는 내용이죠. 항상. 또 연간 50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을 추가로 더 사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또 거기에 약속했어요. 그래서 320억 달러 플러스 50억 달러. 그래서 최종 370억 달러까지 더 추가로 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밖에도 중국은 미국의 육류, 가금류, 유제품, 애완동물 식품, 농업생명공학에 대한 더 많은 시장 접근을 허용하기로 동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적재산권 보호입니다. IP 관련 조항에는 영업비밀의 도난을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한 미국 기업이 중국 내 범죄 수사를 착수하는 것을 당국에게 요청할 수 있고, 중국 당국입니다. 중국에게 요청을 할 수 있고 민사소송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가 쉬워진다.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런 말들도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은 이미 중국에서 발표했던 법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것은 좀 애매모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2차 협상에서 정확하게 세밀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지적재산권 보호입니다. 또한 온라인상의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권리 소유자에 대한 집행 절차를 받기로 합의했다. 이 내용입니다. 양국 어느 쪽도 각국의 사업을 하거나 규제 승인을 받기 위해서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허가를 받기 위해 특정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이 말은 허가를 받기 위해서 기술 이전 요구 금지, 그리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 중국과 같은 경우는 중국 기술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의 어떤 물품들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그 기술만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또한 기술 이전은 시장 원리와 당사자의 자율적인 상호 합의에 따라야 된다고 합의를 했는데 이게 좀 애매모호하죠. 여기에 좀 압력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기술 이전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율적인 상호 합의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애매모호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통화 조작입니다. 환율의 관화에서는 경쟁적인 평가 절하를 삼가기로 했으며 중국은 대규모 통화시장 개입을 자제하기로 약속했다 라고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넘어가고요. 또 외환 보유액에 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합의했다라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합의 불이행 시 분쟁 해결 방안도 마련을 했는데 이번 합의에는 양국 간 분쟁 해결 시스템도 구축이 됐습니다. 이는 실무선에서 시작해서 미국 무역대표부 및
양국 부총리급 차원까지 단기적으로 확대된다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양국이 무역 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중국 당국에 먼저 말을 하고, 만약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미 무역대표부나 아니면 중국의 부총리급 차원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넘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 측의 합의 이행이 미진할 경우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명확하게 밝힌 것이 이번 조항입니다. 말하자면 합의가 만약 불이행이 됐다, 그러면 특히 중국 쪽에서 불이행이 됐다, 관세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 이 부분이 중국에게는 상당히 뼈아픈 그 이행 조항이죠. 이행 메커니즘의 조항에 따라서 항소 시작부터 분쟁 해결까지 75일이라는 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이 기간 안에 해결책이 없다면 15일의 추가 협의 기간도 주어지며, 그래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협정에 탈퇴할 수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90일 안에 분쟁 해결까지 다 해결해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한쪽이 일방적으로 탈퇴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 내용이 미국 쪽에 거의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중국에게 압박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1단계 문제가 1단계 무역협정이 해결이 됐죠. 이 대표적인 해결 내용을 보면 중국의 콩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항공기, 자동차 여러가지 분야에 해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분야는 또 나중에 6가지가 미국 시장에 되게 중요한 시장으로, 이 시장의 가장 큰 붐업이 될 수 있는 그 시장을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볼 내용은 2단계 무역 합의로 넘겨진 민감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1차 합의 내용에서 이것을 줄기차게 제기를 해왔죠. 가장 큰 문제는 기술 이전 금지, 그리고 지적재산권 보호, 이것에 대한 원칙적인 약속은 받았어요.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민감한 세부 사항은 2차 협상으로 미뤄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탈퇴한다라는 그 내용을 협정문에 넣었는데요. 그 넣은 이유를 보면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는 세계무역기구에 중국이 미국에 보복하거나 도전한 것을 피하고자 고안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90일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탈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한 결과로 탈퇴한다 라고 해서 WTO에 제소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 1단계 무역협의가 중국이 이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 중국은 앞으로 2년간 미국 제품 2천억 달러어치를 추가로 구입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공약이 제대로 지켜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번 1단계 합의는 부분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공약대로 이행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 미국이 그 추가 협상을 해줄까요? 안 해줄 가능성이 높고, 이것에 대해서 미국 대선까지, 물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1단계 무역 합의 그 자체를 미국 대선까지 밀어나가고 싶다라는 게 지금 현재 입장입니다. 그래서 골치 아픈 것이 뒤로 미뤄진 협상안을 한번 보면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향후 협상으로 지금 2, 3단계 협상으로 지금 미뤄진 상태죠. 첫 번째로 보면 국가 보조금,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중국 당국이 어떻게 삭감할지에 대해서 이번 협상에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죠.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수천억 달러의 정부 보조금으로 중국의 주요 산업들을 성장시켜 온 것들은 여러분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여기에 국가 보조금은 중국 통치를 위해서 사용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 미적미적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거, 중국 제조 2025나 아니면 이런 내용들이 다 국가 보조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국 제조 2025를 깨부시기 위해서라도 국가 보조금은 없어져야 된다라는, 그리고 원론적인 입장에서 국가 산업을
일으킬 만한 원론적인,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원론적인 입장에서 보조금만 지급해라. 지금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지적재산, IP라고 하죠. 이 주제는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큰 양보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면 보호할수록 미국의 기술에 대해서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강탈을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국의 성장은 외국의 기업들을 강탈해가면서 성장을 했고 어떤 것은 회사를 구입해서 성장을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몰래 들어와서 이런 성장했던 이 상황들을 우리가 계속 눈여겨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차단해서 중국을 성장시킨다? 이런 것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의 기술도 어느 정도 성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최고의 기술들을 원하는 중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는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하고 지적재산을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기술 협력을 맺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미국은 이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IP를 보호하는 강화하는 법안은 이미 통과가 됐지만 이것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 세부 내용이 있더라 할지라도 미국이 충족시킬 만한 세부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그게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의 시행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은 여전하다라고 전문가들은 한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합의가 됐잖아요. 그래서 1단계 합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피터 모리치 메릴랜드대의 경제학과 교수님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1단계 무역 합의에서 중국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 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중국이 실제로는 2천억 달러어치 미국 제품을 수입한다고 한다면 2단계 협상은 쉬워질 수 있고 중국에서 시장 경제 자유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말하자면 2천억 달러어치를 추가로 수입을 하게 되면 미국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다른 반대국부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2단계 협상은 쉬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 물품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것에 대해서 시장을 좌우하고 그것의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또 동요도 할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시장의 경제의 자유화 그리고 중국 물품만 팔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고 이 물품들을 다 중국에서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더욱더 유리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 이후까지 2단계 합의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번 1단계 무역 협상은 미국 대선까지는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2단계 무역 협상은 미 대선까지 계속적으로 미뤄질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미 대선이 트럼프가 당선되냐 당선되지 않느냐 그 상황이 계속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중국이 대응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만약 트럼프가 재임하지 않는다면 이 협정은 매우 모호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 1단계 협상이 완료가 됐으니까 2단계 협상, 3단계 협상이 계속 추진력 있게 계속 진행이 돼 가려면 트럼프가 반드시 재선이 돼야 된다. 이 결론까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해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미 재무부는 지난 13일 날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해제한다라고 밝혔죠. 환율 조작국을 해제를 했지만 환율 관찰국으로는 그대로 남겨둔 그 상황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경쟁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환율 조작에 의존한다라고 계속 비판을 해온 상황인데 지난해 8월 달에 미 재무부의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의 지정은 1994년 이후 처음이었죠. 재무부가 밝힌 환율 조작국 해제 배경에 대해서는
전에 영상들을 다 올려드렸으니까 그걸 참조하시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중국이 경쟁적인 평가 절하를 삼가하고 환율과 관련된 정보들을 공개하는 등 동의했다라고 하면서 이 환율 조작국 해제의 배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번에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가운데 환율 조작에 대해서 이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진행이 됐느냐 안 되느냐 이것까지 한꺼번에 매칭을 시킨다라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위안화 환율은 지난해 9월 달에 달러당 7.18 위안에서 현재 6.9, 6.8 이 사이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 1단계 합의안에 통화 조작에 대한 내용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 미국 입장에서 가장 많이 혜택을 누릴 6가지 분야, 6가지 산업이 무엇이냐 한번 보면 첫 번째로 농산물, 그 중에서 콩. 이 콩은 대부분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브라질에서 수입을 했어요. 브라질에서 수입했는데 원래는 미국에서 수입을 계속 하다가 브라질로 수입을 바뀌었거든요. 브라질로 수입을 바꾸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미국의 콩값이 급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느냐? 브라질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콩을 모조리 다 중국에 수출을 하고 그리고 미국의 콩을 브라질로 수입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동차의 차체, 바디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동차의 차대, 샤시라고 부르는 이 차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항공기, 다섯 번째 액화천연가스 LNG가 되겠죠. 여섯 번째는 LED 램프. 이 6가지 분야가 미국 입장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릴 6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무역 합의는 미국 농민들에게 그리고 한 1년 이상 고통을 받았던 미국 농민들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이죠. 이 팜벨트가 제일 처음에 그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서 철강 제품에 관세를 많이 때리기 시작하면서 이게 분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철강 제품에 관세를 때렸을 때 중국의 반응은 콩 수입 중단으로 맞받아쳤죠. 콩 수입 중단으로 맞받아치면서 콩을 어디서 수입했냐? 브라질에서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관세 전쟁이 끝나고 1단계 무역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중국은 이런 말을 했어요. 브라질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브라질을 지금 달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보복 관세는 축산물뿐 아니라 콩, 옥수수, 밀, 면, 쌀, 수수 등 많은 농산물에도 영향을 지금 미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콩은 무역전쟁 이전에 미국의 대중국 수출이 거의 10%를 차지를 했기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릴 6가지의 생산량을 누릴 것을 전문하는 전문가가 지금 있습니다. 시티그룹의 경제학자 세사르 로아스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한 연구 발표에서 미국은 거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번 1단계 거래 조건입니다. 이 1단계 거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6개 제품의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농민들에게 트랙터를 사라. 트랙터를 사서 그 생산량을 많이 늘려라. 그래야 우리가 수출하기 더 쉬워진다 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제품 생산이 장기적으로 미국 국내 투자와 산업 생산에는 건설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콩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콩 생산량을 지금보다 배 이상 늘려야 된다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땅을 개간을 해야 되죠. 그리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뭐 비료 같은 거나 아니면 다른 기타 여러가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르는 초기 투자 비용들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초기 투자 비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미국의 이득으로 돌아온다 라는 말이죠. 특히 콩과 곡물은 지금 현재 바로 투자를 하면 중국에 즉시 수출할 수 있지만 자동차, 샤시 부분이나 뭐 프레임 부분은
장기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죠. 특히 자동차 분야를 지금 콕 집어서 얘기했는데 지금 철강 제품 쪽입니다. 자동차. 항공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철강 제품 때문에 지금 미국의 무역 전쟁이 시작을 했는데 철강 제품에 대해서 지금 다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 미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역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관영신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칼럼까지 발표를 했어요. 이번 합의는 단지 1단계 무역 합의일 뿐이다. 우리는 무역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모든 관세를 철회하지 않았고 중국은 여전히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아직도 불확실하다라고 중국 내 신문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전쟁을 해가면서 이번에 협상을 일으켰는데 관세 부과 배경을 한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수십 년간 불공정 무역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2018년 관세 부과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 미중 무역 전쟁과 1단계 무역 합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8년 7월, 8월, 9월, 2019년 5월, 9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같은 경우도 2018년도 7월달, 8월달, 9월달, 5월달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는 그림이 있어서 한번 올려드렸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거 중국이 언제부터 성장했고 언제부터 성장해서 지금 이렇게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이 되었는지 성장 배경을 한번 보면 중국은 2001년도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못 사는 나라라고 지금 얘기가 나는데 2001년도 12월달 세계무역기구에 가입 이후에 시장 장벽, 국고보조금, 환율 조작, 제품 덤핑, 강제기술 이전, 지적재산 도용 등을 착수하며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협상 대표가 보는 중국의 약속 이행을 한번 보면 중국과의 협상을 주도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약속을 이행할지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중국이 계속 선의로 행동하는 한 미국은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이 만약 중간에 마음을 틀어서 삐끗하게 되면 다시 관세는 부활하게 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중국은 여전히 잘 알 거고 이렇게 되면 중국은 현재 간신히 봉합했던 이런 내용들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여전히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미국은 협상을 안 해줄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고 이 협상 자체로 그냥 유야무야 끝내버릴 것을 원하고 있는 게 중국 입장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미국으로는 이번 협상을 통해서 장기적인 플랜, 적어도 2, 3년 이상의 플랜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데 이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현재는 농산물만 현재 만들었지만 나중에 지적재산권, 정부 보조금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풀리게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물론 당선이 반드시 돼야 되겠죠. 풀리게 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풀릴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